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일장입니다. 다들 연휴 잘 쉬고 오셨죠? 좀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네요. 날짜로는 좀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공지드릴 거 몇 개 말씀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멤버십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4편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동평균선만 말씀드릴 때는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스토캐스틱도 좀 보충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조금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올라간다. 그리고 5편을 실전 모의고사로서 1편부터 4편을 종합해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전에서 바라볼 것인가. 즉 예를 들어서 추세선을 긋기가 쉬워요. 그냥 추세선 딱딱 긋고 이 추세는 지금 상승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데 이런 걸 어떻게 실전에 돌입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추세선 어떻게 돌입하고 그때 RSI 어떻게 보고 또 스토캐스틱으로 시간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전을 통해서 약간 모의고사 치르듯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편 이후부터는 실전 영상을 촬영할 거고요. 따로 그냥 교육은 진행은 안 하는데 만약에 나는 기본기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다 듣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외시에서 운영 중인 선물방이 있는데 참여 방법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핸드폰으로 볼 때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게 PC라서 이런 화면이 나오겠지만 핸드폰에서는 카톡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 카톡에서 참여라고 적고 안내에 따라서 입장하시면은 선물방에 입장이 됩니다. 네, 간단한 거고요. 자, 그리고 멤버십 분들한테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실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셔야 하는 코인은 비트나 이더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쌓는 측면에서는 리트, RET 코인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비트가 횡보하고 지금 변동성이 낮은 장에서 급격한 반등이 나왔다. 그렇다는 말은 이 상승분 대비해서 하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추세선을 긋고 또는 이동평균선으로 지금 추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저라면은 지금 추세선이나 이동평균선쯤을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RSI, 스토캐스틱 활용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매매하다가 손절이 나도 되는데 한 번쯤은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멤버십에서 실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아마 리틀을 숏을 치시는 분들은 손절이 났을 때는 이게 단순한 상승 추세 안에서 흘러가는 아마 이런 자리에서 숏을 들어갔을 때 손절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내려갈지 아니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반면에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분명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전 경험을 쌓고 계신 분들은 매매를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냥 무질성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촬영한 이 영상 전부 활용해서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라고요. 매매할 때 근데 리스크를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분명 하락 다이버전스는 형성이 됐는데 그 구간이 짧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지표가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은 리스크 가져가지 말고 손절로서 좀 짧게 이렇게 매매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멤버십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시황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약세 중에 약세에 해당하고 즉 이 장도 약세였는데 지금 구간이 이 약세 중에서 약세에 빠졌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여기서 내려갈 때는 계속 약세를 반복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정말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스토캐스틱이 하방도 아니고 상방도 아니고 그냥 횡보를 한 일주일 정도 해줬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후에 내려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거듭 강조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하실 때 5월 장과 비슷하게 또는 5, 6월 장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블탑을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매수나 매도에 대한 생각으로 옮길 때는 지금의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매수적인 입장에서는 내려갈 때 이 자리를 예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반면에 매도를 할 때는 이르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거나 또는 이 자리에서도 추세선 긋고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자리를 기다리거나 정말 가능성이라고는 지표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저점을 내릴 때 이 세 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려갈 때 공매도 하는 거 숏이나 아니면 그냥 현물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냥 내려갈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추세선 이탈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확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숏에 들어가는 건 찬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여러분들이 예제가 없어서 좀 이해하시기가 힘들겠지만 저는 지금의 자리가 18, 19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은 이 자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딱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스토캐스틱하고 보고 있지만 사실상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의 거래대금이 어떻냐? 18, 19년도는 하락했다 상승했다가 약간 이런 추세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하지만 주추세는 하락 방향성이나 아니면 횡보를 유지하면서 거래대금이 가장 낮을 때 방향성이 전환이 됐고 그 포인트에서부터 상승이 시작됐다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무슨 지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상승만 해요. 그냥 제가 이 뜻만 해석을 해볼게요. 횡보를 진행 중인데 상승, 거래대금은 상승을 한다. 자, 이 말은 이거 그냥 횡보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횡보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면은 여기까지가 횡보 구간이었고 여기서는 짧은 하락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추세로서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이 줄어들 때 새로운 추세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트레이더나 아니면 분석가들이 좀 의견이 갈릴 겁니다. 아니면은 거래대금의 해설을 잘 안 하겠죠. 그거 왜 보냐고. 왜냐, 해석을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저조차도 좀 해설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가정을 내릴 때, 이 추세를 가정을 내릴 때 횡보 진행 중에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로 가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가 되는 건데 이 가능성은 배제할게요. 플랜 B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까지는 고려 안 하고 일단 플랜 A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빗나갔을 때 다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대금의 수수료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이낸스가 약세장에서 그냥 수수료 무료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대금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업비트를 자주 보니까 업비트상 일봉을 보게 되면은 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이 저점을 내릴 때 큰 거래대금이 등장했고 지금은 그냥 이 거래대금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런 경향이 없이 이 정도가 고점에 해당하고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따로 업비트는 해설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횡보로서 나는 종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의지를 보여줬다면 거래대금이 계속 낮추는 편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9월 13일경 이 정도쯤에 거래대금이 또 갱신이 됐어요. 추세가 뒤바뀐 경우도 없고 그냥 횡보를 진행 중에 있다. 딱 이 정도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추가로 몇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전일 대비 누르시면은 너무 그냥 변동성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장은 사실 예견이 되어 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한 시기가 모두들 17, 18년도에 나는 시작했다. 아니면 난 5년차 트레이더다 하지만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저 이때 본격적으로 매매 안 했고요. 내려간 이후에 그 직후부터 진짜 좀 열심히 매매를 했었어요. 열심히 매매를 했다. 저 이거 그냥 장 하루하루 다 보고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그냥 경험자로서 말을 해드릴게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려갔다가 저점 찍는 순간 그냥 불장이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때 장 있죠. 이때 장은 지금 장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아무 코인이나 그냥 눌러보셔서 그때 어떤 장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좀 적정한 위치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알트코인이 점점 약간 좀 반등이 나오고 그런 장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거나 골라 집어도 대부분 비슷한 차트가 나옵니다. 다 똑같잖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그냥 비중을 모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특히나 이더리움의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장 그냥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 개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가 오른다, 무슨 코인이 지금 업데이트를 한다, 이슈가 있다, 그냥 다 개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약세장으로서 상승만 기다리세요. 그게 그냥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주봉으로서 체크를 하는 게 가장 합당한 생각, 또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고 저는 이 이평선이 5일선하고 20일선 크로스가 되는 지역에서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그냥 분석만 해본다면은 추세상으로 이걸 극복하면서 상승이 나올 때
즉 추세가 1년 동안 거의 그냥 하락만 진행시키다가 이 추세를 극복하고 올라갈 때 있죠. 이 올라갈 때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해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거겠지만 저는 5일선과 21선을 보는 거고, 만약에 추세선을 통해서 매매를 했다면은 지금 제가 그어드리는 선이 있죠. 이 지금의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는 시기쯤에 방향성을 좀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좀 오늘자에 건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일자 아니면 뭐 이번 주 내가 한 이 영역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관전 포인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현재 시장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냥 하락 이후에 뭐 반등 좀 DCB 준 다음에 하락하고 있고 이런 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뭐 유튜버나 아니면 분석가들 아니면 애널리스트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은 조심해야 된다,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 뭐 폭락 나온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아래로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위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위로 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추세가 언제 바뀔지를 대기를 하면서 방향성을 위로 보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미쳤다고 지금 하락장이 1년 동안 반복되는 동안 영상을 촬영을 하겠어요? 저 이거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자가 떠날 때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가 여기였을 수도 있고 여기였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쯤에서야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뭐 주봉상 저처럼 5일선과 21선을 크로스가 될 때 나는 상승으로 볼 것이다 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오늘 처음 올려드린 이 추세선으로 보거나, 아니면 정말 도박적으로 그냥 딱 14K 정도 딱 지정해서 나 여기에 그냥 매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방향성 아래로 두지 마시고요. 나는 진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관점만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저 최근에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했는데 댓글을 보면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포기하실 거면 포기하세요. 저 말리지 않아요. 다만 약세장으로서 상승할 때 나 뭐했냐라고 말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틀린 거예요. 왜냐? 방향성을 아래로 두고 있으니까 그래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방향성을 위로 두고 있으니까 털리죠. 또 이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기억도 안 날 일이지만 그냥 한번 꺼내봤습니다. 어찌됐든 상승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또 단기적으로 오늘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에 좀 뻔한 패턴이긴 한데 나스닥은 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이런 좀 뻔한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뭐 짧게 보면은 8월부터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하락과 동시에 뭐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가져갔고요. 이것을 또 미세적으로 보면은 저점을 갱신할 때도 또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 추세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면 이런 추세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추세가 반복될 때 반등 나온다, 이제 상승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점 얼마예요? 지금 만들어진 저점으로부터 200에서 3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저점을 지키려고 하고 매물대가 두꺼우니까 계속 터치를 하다가 더블 바텀 아니면 트리플 바텀 보이면서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래대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로 이 저점을 내릴 때 아니면 상승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때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점 갱신할 때 어땠어요? 이때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거래대금 안 나왔죠. 이건 해석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진짜 그냥 하락장만 생각을 하고 거래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즉 거래 안 하고 그냥 관망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의 하락은 찐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해설은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건데 저는 이 두 번째로 보고 있지 않고 첫 번째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의 거래를 안 하는 것은 각종 암울한 지표들 때문에 방향성을 아래로 보고 있고 이것보다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차트 형태처럼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의 상승, 또 최근 며칠간의 상승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장기적 지표로서 이 추세선을 극복하는 상승이 될 수 있지만 따로 해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나스닥의 상승이 페이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찐하락으로서 거래대금이 가장 낮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진짜 추세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저점을 갱신하면서 만들어지는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오는 거라면 말이 좀 복잡하죠. 그냥 지금의 비트코인의 상승은 크게 해석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좀 해석을 많이 안 드렸지만 조금만 점치자면은 이게 20K 부근의 이 저항을 극복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극복하게 된다면 바뀌게 되는 것은 스토캐스틱상 지금의 횡보 구간이 아니라 이 지금의 K선처럼 좀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려놨던 이 아래 스토캐스틱이 더블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해당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투자로서 돈을 벌고 싶다면은 약세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랬고요. 강세장에서 돈을 벌기보다 약세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약세장에서 매매를 하면 좋은 점은 매매에 대해서 집중도를 키우기가 좋아요. 복귀도 가능하고 따로 계속 공부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강세장은 어때요? 날마다 장이 변하고 날마다 트렌드가 변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 실력이 증진된다기보다 이전에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때 상승장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때 지금 돈을 버신 분들은 고인물들이 많을 것이다. 또 경험자가 많을 것이고 아니면 학습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즉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진리를 다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장은 매매 연습하면서 다음에 진짜 방향성이 크게 나올 때 그게 하락이든 아니면은 상승이든지 간에 방향성이 어디로 온지 나오기 전까지 공부를 좀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지금의 횡보장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웰시 무료 선물방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